우리 지역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톡 까놓고 톡. 지역 소식에 정통한 패널들과 함께 오늘도 한번 톡 까놓고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재욱 경남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역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최승재 지역재생연구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공통 질문이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자, 먼저 정재욱 의원님,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정말 눈코 뜰 새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시급한 경남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창원에 있는 의회에 자주 좀 왕래를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현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각급 교육시설을 찾아서 다양한 민원을 접하고 있고요. 아울러 제 지역구인 건곡면 일원에 큰 타격을 준 주키니 호박 맞습니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네.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그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최승재 소장님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네, 지금 이제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지방자치전공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그 강의 내용들을 시민들과 함께 풀뿌리 주민자치랑 그다음에 주민 직접 정치를 하기 위한 진주 주민연대를 작년 11월 1일에 만들어가지고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진주 환경운동연합 여기 이제 공동의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두 분의 근황도 들어봤으니 오늘의 톡 까놓고 톡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합니다. 바로 혁신도시의 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준혁신도시와 통합 LH 이전 갈등을 거쳐 본격적인 조성공사가 이뤄졌고 11개 기관과 많은 인구가 경남 혁신도시에 입주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 이후 20년을 맞은 올해 혁신도시는 당초 목적에 맞게 잘 정착을 했나 한번 이야기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정재욱 의원님, 이 사실 경남 혁신도시의 시작을 물어보면 아직도 저는 좀 헷갈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파 버튼을 눌렀던 2007년인지 아니면 중앙관세분석소가 처음으로 들어온 2011년인지 또 그게 아니라면 모든 기관들이 입주를 마친 2017년인지 자, 우선 이 경남혁신도시 조성 경과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들어볼까 합니다. 네, 경남혁신도시 실질적 시작은 아무래도 조성 첫 삽을 뜬 2007년으로 봐야겠죠. 네.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 중앙관세분석소가 처음 입주한 이후 2017년 모든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입주는 했지만 그의 주요 정주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도서관 등은 아직도 조성 중에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정부에서도 혁신도시 목표 연도를 2030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30년이 생각합니다. 돼야지 완성이 어느 정도 된다. 최종적으로는 네, 그렇게 최종적으로,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는 혁신도시의 조성이 완료되었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것은 아직도 조성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남은 부분도 착실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승재 소장님, 앞서 오프닝에서도 나갔지만 혁신도시의 당초 취지가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에 있었단 말이죠.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파격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전부터 사람은 키워서 서울로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모든 것이 서울, 그다음 수도권 중심으로 네, 이렇게 서울공화국이었죠. 서울공화국, 수도권 공화국입니다. 네. 그것이 또 다른 나라들도 뭐 수도권이 그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밀집도가 있지만은 워낙 집중도가 높아요. 우리나라는 기업 같은 경우
사실상 100대 기업 같은 경우는 본사가 85개 정도가 수도권에 있단 말인 거죠. 네. 그리고 대학도 사실상 요즘은 지방대학 거점 국립대학들도 이제 약간 위험할 정도로 대학이 대부분 다 서울에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의료기관 아프면은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네.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이 정치, 경제, 뭐 문화, 의료, 대학이 다 서울로 다 네, 밀집되어 있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간단한 정책 한두 개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정부가 물리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 공공기관이나 그다음에 수도권, 행정수도까지 이전하려고 했던 그런 추진, 그런 파격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네, 소장님. 그렇다면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 혁신도시 당초 취지 또는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사실 공공기관 이전되면서 네. 그 지방세가 일단 많이 거치고 그다음에 지역의 대학생들이 이제 지역 인재 할당으로 이렇게 채용도 되는 그런 장점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0년도에 국토부에서 평가 관련된 용역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보면은 혁신도시가 인구 분산이나 그다음에 지역의 고용,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본래 취지대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구 분산이랑 지역 경제 이 부분에 그다음에 있어서 지역 네. 고용까지 네. 보면은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이동한 숫자가 사실상 2015년도 10,000명 정도가 되고 왔는데 그 뒤에부터 줄어들면서 2018년도에는 이제 거의 수도권에서 인구 분산 효과는 이제 중단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총 고용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은 숙련도가 높은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리고 혁신도시에 들어온 많은 이제 그 기업 혹은 이제 클러스터 기업 중에서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온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 시군구, 해당 시군구 내나 네. 아니면 인근에서 이렇게 온 게 대부분이었던 네.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아는 금요일만 되면 떠나는 네.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비가 여기로 유출되는 것, 그다음에 소득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본래 취지에 따라서는 이제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이 국토부의 어떤 용역 결과 이렇게 네. 나온 겁니다. 아직은 성공했다고는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 네. 전에 이제 정재호 의원도 말씀하셨겠지만은 이제 내실화의 과정이 2030년까지 목표를 계속 이제, 네. 이제 다져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원론적으로 봤을 때 혁신도시가 없는 과거의 경남보다 네. 지금의 경남도가 여러 부분을 생각해 보더라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기여한 바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은 네. 낙후된 서부 경남은 물론이고 진주시의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경상남도에 따르면 경남 혁신도시는 지난 3년간 약 4조 원 규모의 지역발전 사업 991건을 진행하였고요. 네. 지난해 기준 지방세 수입 역시 1,200억 원대를 오, 기록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재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혁신도시의 설립 당초 취지를 100% 달성했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혁신도시의 성패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것이 바로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의 동반 이주율입니다. 자, 아까 소장님께서도 이주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혁신도시 조성 초창기만 해도 매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이면 수많은 버스들이 진주와 네. 서울을 오갔거든요. 정 의원님, 이 공공기관 가족들 네. 어느 정도 이 진주 혁신도시에 이주를 했을까요? 네. 우리 경남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은 지난해 연말 기준 67% 정도로 네. 다른 혁신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네. 편이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도 경남 혁신도시는 광주, 전남, 부산, 대구, 전북과 함께 A그룹에 속해서 비교적 양호한 도시 네. 환경을 가지고 있는 네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즉 이 같은 성과는 혁신도시 조성 초기에 열악한 정주 여건을 꾸준히 보완해온 결과물로서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경남 혁신도시도 점차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혁신도시가 또 자리를 잡으면 인구가 크게 늘 것이라는 기대도 물론 있었는데 최 소장님, 실제 혁신도시 진주의 인구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진주 진양 통합 이후에 네. 거의 계속 33만, 그 중간에 34만
잠깐 되고 계속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근데 혁신도시가 이제 조성되고 난 뒤에 2020년도에 34만 8천 명을 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과정인데 네. 지금은 약간 완만하게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다시 줄어들고 있나요? 근데 이게 네. 사실 혁신도시 효과로 계속 인구를 계속 늘릴 수 있다. 그거는 약간 너무 크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이제 인구는 이제 심지어는 절벽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효과의 인구는 한 10,000명 이상으로 저는 이제 들어왔다고 보고요. 네. 그것을 이제 유지하거나 혹은 지켜나가는 것들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계획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충북운동만 보더라도 한 33,000명 정도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외부에서 유입된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라고 보면은 사실상 실제 주변에 있는 이제 상대동, 하대동, 가호동에서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혁신도시, 그러니까 충무공동은 이제 활성화되는데 다른 지역이 약간 이제 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들도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것들 종합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또 아직은 아쉬운 점도 물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지도 정 의원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그 최소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 내 인구가 혁신 도시로 유입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역내 인구가 혁신 도시로 몰리는 이유는 기존에 거주하시던 어떤 정주 환경보다 혁신 도시가 월등히 그게 앞서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주를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혁신 도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단편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 이제는 전 진주시 관점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을 활발히 좀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승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혁신도시 이제는 지금 이주를 했기 때문에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내실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 더 되겠지만은 추가 공공기관 이전도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주체들, 지자체부터 해가지고 공공기관, 그다음에 대학이나 시민사회도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보면은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이전되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들의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지역민들과 같이 상생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들. 예를 들면 진주 텃밭의 농산물을 LH가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급식에 사용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지 공공기관과 지역이 같이 융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와 함께 이제 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으로 매년 울산, 경남 한 500억 이상이 이렇게 투입되고 하는데 네. 그런 예산들이 대학에서 지역과 같이 이렇게 지역을 혁신시키고 변화시키고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렇게 공공기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좀 잘 매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여러 주체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나가고 협력하는 가장 그래도 큰 형님 비슷하니까요. 네. 지자체 진주시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긴 하지만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큰 이점 중 하나가 바로 지역인재 채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예,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입니다. 청년들이 안 나갈 네. 수 있는 이제 이유가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저도 이제 공기업론이라는 수업을 하거든요. 네. 학생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특별법에 보면은 시행령의 채용 비율을 갖다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2018년 18%에서 시작해가지고 매년 3%씩 네. 이렇게 늘려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30%까지 이렇게 되는 물론 것은 많은 퍼센트이지 않나요? 예, 굉장히 네. 많죠. 그만큼 이제 지역의 어떤 대학의 학생들이 이렇게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국가 균형 발전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청년들 갖다가 계속 그 지역에 살 수 있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행령을 만들었던 거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 보면 되는데요. 네. 보면은 경남 같은 경우는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30.5% 어떻게 보면 목표를 갖다가 달성한 거죠. 근데 전국적으로는 비율을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는 35.2%거든요. 네. 조금 낮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근데 여기서 약간의 맹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의무 채용을 한다고 하지만은 예외 조항이 좀 있습니다. 예외 조항.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연구 경력직, 그다음에 뭐 그 지역 본부에서 채용하는 것, 네. 한 곳에 5명 이내로 이렇게 채용할 때는 그 인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이 인원이 네. 전체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맹점인 거예요. 네. 법을 어긴 건 아닌데 네. 시행령을 어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종의 쪼개기 그 채용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좀 보였던 거죠, 공공기관에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공공기관 혁신안이 나오면서 올해 이제 이 전체 정원의 2.8%가 줄었습니다. 네. 경남 같은 경우도 452명이 이렇게 줄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원이 줄어드니까 신규 채용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경남이 2,000명 정도를 갖다가 채용을 했었는데 신규 채용을 네. 올해는 1,100명 정도로 좀 줄어드는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와 공공기관이 지금 얼마 전에 같이 이제 협의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경남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 현황이 그렇게 긍정적이 못하다는 것은 그 지난해 제가 도정 질의를 통해서도 질타한 정도 있습니다만 네. 관련 공공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보다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을 키워내서 이러한 공공기관들이 강제 할당이 아닌 합당한 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네. 만들게 지도하는 것도 우리의 네.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른바 글로컬 대학 육성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정책적 보조에 발맞춰서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고 이 인재들이 다시 지역에 정착해서 거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진행을 해 나가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진주를 포함한 혁신도시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바로 360여 개 공공기관 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이전 지역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건데요. 정 의원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전 대상이 되는 360여 개 공공기관이 네.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하지만 문제는 혁신도시 시즌 2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에 더해서 그 외 지역까지 확장하게 된다면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장래가 네. 불투명해지는 것도 네.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 혁신도시 시즌 2가 기존 혁신도시 외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지금껏 쌓아왔던 일기 혁신도시의 어떤 경쟁력 악화는 물론이고 네. 이것의 유치를 목적으로 같은 지역 내의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덕보다 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사실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따라서 혁신도시 조성의 원칙대로 기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일기 혁신도시가 2030년이 돼서야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오히려 지금 혁신도시 시즌2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집중력이 이렇게 분산되게 네, 되면은 분산되면 안 되죠. 지금의 어떤 저희들 그 취지하고는 네.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좀 시즌 2까지 이렇게 좀 가미가 되어 가지고 시즌 1에 완성되는데 좀 힘을 보탤 수도 있는. 네. 그리고 완성도 높은 혁신 도시가 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승재 소장님,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서도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즌 1이 진행형입니다. 지금 네. 시즌 1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전은 했지만은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즌 2는 추가해서 이제 그 내실화 기존 이전을 한 것을 그 내실화 시키는 것과 함께 새로운 이제 그 사이에 공공기관이 또 생겼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그 길을 이제 이전을 다시 이제 추가로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2018년도에 허성무 이제 장원시장이 장원으로 한국국방연구원이랑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철도기술원 등 세 곳을 장원에 배치해달라고 요청을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과정에 이제 진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준혁신도시의 악몽이 또 오르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네. 마산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그때 반발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했어요, 2018년도에. 저는 이제 시즌2를 갖다가 좀 더 이제 하려고 한다면은 좀 전에 정재원이랑 마찬가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시즌1을 갖다 내실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를 정주 여건을 이제
키우는 것과 함께 추가 이전도 해당 지역에 그러면서 이제 기존 이제 산업과 연관되는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되는 그러한 이제 그 공공기관들을 추가로 이전하는 네.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통적인 의견은 내실을 다지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 정재욱 의원님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네, 혁신도시는 사실 저에게는 뭐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되기 전부터 저희 조상들이 피땀이 흘린 곳이고 또한 제가 정계에 입문한 뒤로는 시의원, 도의원을 만들어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네. 또 저도 이제 주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제가 부족한 혁신도시 정주 여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혁신도시 고교 신설을 가시화시키기도 했고 이미 완료된 물초월공원 놀이 시설은 물론이고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500억 원 규모의 복합 문화 도서관까지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 진주 혁신도시가 대한민국 대표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또 진주 주민으로서 화이팅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최승재 소장님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네. 대응 기금을 갖다가 이제 조성한 것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들 그리고 교황사랑 기부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그런 일환으로 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행정의 힘만으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민간, 특히 이제 주민들의 어떤 역량들이 같이 가미될 수 있게 그러한 환경이 같이 조성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공기 없는 수업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채용과 관련된 건데 네. 좀 전에 이제 지역 할당제 부분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아, 네.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 왜냐하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학력이나 나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는 다 드러납니다. 심사를 볼 때. 근데 학교랑 나이가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근데 블라인드 채용을 갖다가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학교를 보고 뽑게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학력주의에서 인서울 중심으로 뽑게 되는 상황이 또 다시 또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 지금 이제 연구 분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약간 이제 다시 블라인드 채용이 안 되게 다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최소한 블라인드 채용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말씀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 20년 뒤 우리 지역에는 경남 혁신도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보다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오늘 정말 많은 얘기가 나눴지만 또 더 필요한 얘기가 있을 때는 추후 두 분을 더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시사 토크쇼 톡 까놓고 토크.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토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